한국인의 전투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가장 최근의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는 영토와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런데 한국인의 막강한 전투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토와 인구는 적지만 가공할 만한 기술력으로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근현대뿐 아니라 과거 역사 내내 이어져 온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수원시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수원 화성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들은 미처 모르고 있지만 이 수원 화성이 사실은 최첨단 요새라 불릴 정도로 미친 전투력을 자랑하는 비밀 병기라는 점인데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됨과 동시에 그 면면이 해외에도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경악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수원 행궁동 엄청 핫하죠? 한국인들은 이 화성 안에서 연도 날리고 성벽을 따라 산책도 하고 카페 거리에서 화성 풍경 보면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히 수원 화성 내 방화수류정은 오늘날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받으며 주말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오늘날 아주 예쁜 성 정도로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은 사실 힘숨진 면모를 숨기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과거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한 전투 방식부터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싸움의 형태는 아주 단단한 성을 쌓아놓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성전을 벌이는 방식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산지가 전체 국토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지세가 험준하기로 유명한데요. 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한정돼 있는데 이때 산을 피해 평지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단단한 성을 쌓아놓고 적들의 공격을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막아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이 가장 필수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수원 화성인 것이죠. 정조 20년에 축성된 이 수원 화성은 정조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의 건축 노하우가 총집약되어 지어진 사실상 함락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동시에 성 전체가 거대한 무기여서 성벽 근처로 다가오는 적의 군대를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전투무기였기 때문이죠. 애초에 왜 지금의 서울이 아닌 수원에 이런 성을 지었을까부터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정조가 화성을 지은 건 적군이 한양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즉 수도권 지역의 1차 저지선인 수원에 최첨단 요새를 만들어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자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갖추고 있었기에 살벌한 전투 요새로 불리게 된 걸까요? 일단 화성의 모양을 보면 밖으로 튀어나온 반원으로 생겼는데 적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집중포화를 받게 되는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즉, 사각지대가 아예 없어서 어디로든 적이 공격을 해오면 삼면에서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죠. 그야말로 적들의 입장에선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리는 구조라 하여 옹성이라 불렀는데요. 쉽게 말해 옹성이 있을 경우 적들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기 쉽지 않기에 우리 군으로서는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성들과는 다르게 당시 최첨단 무기인 화포에 대비하여 세워진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산성들에 비해 크기가 엄청 크고 무거운 석재들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석재의 크기가 작을 경우 일부가 깨어지면 다른 돌들도 함께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러 무게도 무거운 석재를 사용한 건 바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석재의 크기도 크기지만 깊이도 깊게 만들어서 쉽사리 빠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석재 사이사이엔 일명 침석이라는 것도 곳곳이 깔아두었습니다. 마치 중간중간 갈고리 모양의 돌들을 끼워 넣어 돌끼리 맞물리는 힘을 극대화하여 성벽의 강도를 높인 방식이죠. 또한 공격에 취약한 지점의 성벽 같은 경우엔 일부러 석회로 고정시킨 벽돌을 사용했는데 일부러 외벽은 파괴되더라도 내부는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벽돌을 사용하면 공격받은 외벽은 보수공사가 상대적으로 쉬워 방어와 보수가 한꺼번에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성곽이 돌과 벽돌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의 면모 또한 갖추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의 성벽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는데 전부 포를 쏘기 위한 구멍들인데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수원 화성의 성벽에 나 있는 구멍들을 모두 합치면 총 2,700여 개의 총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방향도 모두 다양하게 나 있어서 모든 방향에서 적에게 집중 포화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데요. 더 특이한 점은 이렇게 성벽에도 구멍이 나 있지만 바닥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멍은 놀랍게도 바깥에서 보면 길쭉하게 생긴 2홈으로 연결되는데요. 적들을 높은 위치에서 들키지 않고 볼 수 있다 하여 현안이라고 불리는데 이 구멍을 통해 적들이 다가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적이 이 성벽으로 달라붙으면 이 구멍을 통해 뜨거운 물이나 오물 등을 흘려보내서 적을 물리치는 시설이었죠. 이렇게 화성 곳곳에는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두루 갖춰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수원 화성에서 제일 무서운 공격 무기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심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공격용 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심돈 내부는 나선형으로 빙 둘러 내부에서 포수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복도로 설계되어 있고 그 겉면에는 대형 포를 쏘기 위한 구멍들로 가득한데요. 따라서 자신의 몸은 보호하면서 밖의 적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실시간으로 공격이 가능한 거대한 살상기기가 바로 이 공심돈인 셈이었죠. 한편 이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도 부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을 때 현장을 둘러본 유네스코 조사관은 무척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유네스코에서는 화성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며 신청서를 반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하죠. 그 이유는 축성 이후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화성이 파괴됐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유네스코에 오르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진정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당 유산이 형성될 당시의 재질과 기법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유네스코가 보기엔 수원 화성은 20세기에 대부분 파괴돼 버렸고 지금 모습은 현대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벌여서 재해석한 결과물이었던 셈인데요. 그래서 복원된 건축물은 복원 과정에서 복원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설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증거가 숨어 있었는데요. 화성 성역의궤라고 해서 200년 전에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실제 설계도를 증거로 제시한 건데 이 의궤에는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축조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종의 레고 조립 설명서처럼 화성 축조 과정에서의 구조물의 모습, 위치 등을 글과 그림으로 세세히 기록한 기록물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수원 화성은 200년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원본과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복원한 결과물이었는데요.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작성된 기록물은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기에 유네스코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수원 화성은 1997년 현대복원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듯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온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원 화성의 면면이 앞으로도 외국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